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수업의 자세한 교수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이번 수업은 1단계 프로젝트 EME 푸드코트 수요조사, 2단계 가격 수요조사 및 예상 이익 산출, 3단계 수입, 지출, 이익 계산 및 최종 메뉴 선정, 4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평가, 5단계 사업 운영 계획 수정 및 푸드코트 운영, 6단계 사업보고서 작성 및 발표, 평가, 총 6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과정당 2차시, 연속차시로 진행되어 총 12차시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6개의 과정 중 먼저 프로젝트 EME 푸드코트 수요조사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첫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EME 푸드코트 수요조사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사는 4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모둠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 다음 모둠별로 규칙을 구상하여 모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모둠 서약서 작성이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의 핵심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매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요구대로 매점을 설치하고자 하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수익성이 없다며 이에 반대하고 학생들은 직접 매점을 운영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교사는 영상 속에서 이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이 담긴 학습지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제시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이번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찾게 됩니다. 학습지 속 핵심 질문들을 살펴보면 학교에 매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푸드코트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등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핵심 정보를 찾은 다음 이것을 토대로 수행 계획서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로 설정할 과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판매 가격을 얼마 정도로 할지 정해보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에 불명확한 표현이 들어가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개념을 학습하게 되면서 지금 설정한 과제들을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제 수행 목표가 정해지면 학생들은 과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작성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보를 교정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칠판에 적거나 컴퓨터에 적어 공유를 하면 교사는 핵심적이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항목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작성하면 다음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재료를 고르거나 대체재를 선택할 때 자신이 쓸 수 있는 비용과 대체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사는 각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는 주요 개념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익히고 나면 학생들은 푸드코트에서 판매하기 적절한 음식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경험한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음식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선정한 판매 후보 음식군을 가지고 학급이나 학년 전체 대상, 전교생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오도록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번 수업의 두 번째 단계인 가격 수요 조사 및 예상 이익 산출 단계에서는 먼저 지난 시간 과제로 실시한 모둠별 잠정적 판매 후보 음식군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난 후 학생들은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과 변동 과정이 담긴 읽기 자료를 통해 이번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파악합니다. 교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사례를 통해 가격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주어지는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냄으로써 학생들은 수요량이 많은 적절한 가격 수준을 쉽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경제 지표를 만들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구상하는 활동으로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6학년의 경우에는 꺾은 선 그래프 이외에 비율 그래프를 활용하여 푸드코트 음식 종류의 비율과 가격 비율 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작성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조사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보완합니다. 이번에 추가할 내용은 음식 후보별로 판매 수익을 고려하여 최종 판매 음식 정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알게 된 내용을 체크하며 학습한 내용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활동으로 각 음식 후보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각 음식에 필요한 재료명과 판매처, 그리고 판매 수량에 따른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교실 와이파이나 컴퓨터실을 활용하는 등 온라인 검색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는 정보가 앞으로의 활동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업의 세 번째 단계인 수입, 지출, 이익 계산 및 최종 메뉴 선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산 요소, 수입, 비용, 이익을 늘리는 방법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통해 이번 수업에 필요한 핵심 개념을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습을 통해 이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법과 비용을 감축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에서 자신들의 모든 과제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는 전 시간의 재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여 예상 수입, 예상 비용, 예상 이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격 수준을 새로이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예상 수입에서 예상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이익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익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쓰도록 순회하며 지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 활동으로 최종 메뉴를 선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각 메뉴들을 평가합니다. 이때 모둠이 원하면 평가 기준의 개수나 점수 배점을 달리하여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음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네 번째 단계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평가 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각 모둠에서 이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발표 양식에 맞게 정리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 모둠의 발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이때 모둠 내에서 발표를 할 때 역할과 평가를 할 때 역할을 정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3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 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나와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모둠별로 발표가 끝나면 각 모둠의 전문가가 질문하고 발표 모둠은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모두 끝나면 평가 과정을 진행합니다. 발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학급 구성원들이 모두 평가하는 방법, 모둠별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방법, 교사 홀로 하는 평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평가 방법은 학급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모든 발표와 평가가 끝난 뒤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어느 모둠의 발표가 우수했는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모둠에서 어느 부분이 우수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학생들의 자신의 변화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기평가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후 단계인 푸드코트 운영하기와 사업보고서 발표 단계를 진행한다면 자기평가지 작성 활동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5번째 단계인 사업 운영 계획 수정 및 푸드코트 운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적은 내용을 체크하고 이번 시간에 새롭게 추가할 내용을 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푸드코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목표로 정합니다. 본격적으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에 앞서 교사는 모둠끼리 지난 시간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개념이나 의견들을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둠의 판매 전략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둠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후 학생들은 푸드코트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판매 장소를 정하고 모둠별 판매 테이블과 간단한 조리도구를 준비합니다. 교사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음식 재료를 선정할 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드코트에 다른 반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푸드코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업 외 시간에 운영하는 것이 좋으며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 행사장 정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마지막 단계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발표, 평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로 느낀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수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배운 경제 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둠별로 사업보고서를 모두 작성하면 이전 수업에서와 같이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끝으로 학생들은 자기 평가지를 작성하며 이번 수업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평가해봅니다. 평가 내용에는 경제 개념과 관련된 부분, 모둠원들과의 관계, 이번 수업의 만족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지를 작성한 후에는 학생 개인별로 성찰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자신이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제10강 우리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